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에 있는 송유미 교수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실제 어떤 사례를 또 소개하면서 또 사례를 접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와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어떤 사례를 말씀을 드렸죠. 기러기 아빠, 외로운 기러기 아빠에 대한 사례, 또 폭력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어떤 A씨가 우리가 미영씨라고 이야기했죠. 그 미영씨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심리 내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어떤 사례들을 이제 접했는데요. 이번 세 번째 사례는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 공부 못하는 아이 이라는 어떤 사례를 통해서 투사적 동일시라는 심리적인 기제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도덕적 방어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죠. 이 투사적 동일시도 아주 중요한, 이 관계상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심리적인 기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사례를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번 새해에 들어서 몇몇 지인들하고요,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하게 됐죠. 이야기하는 도중에 A라는 분이 한숨을 크게 내쉬면서 큰아들이 고3이 되다 보니까 집안이 온통 초비상 상태라는 겁니다. 이 안쓰러울 만큼 죽어라고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통 오르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모든 애들이 죽을 만큼 공부를 하니 머리가 썩 좋지 않은 자신의 아이만 특별히 성적이 오를 리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A라는 분은 저에게, 교수님, 애들도 금방입니다. 시간 금방 가요. 애들 공부가 쉽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불안감을, 저 역시 그 불안감을 느끼게끔 하는 겁니다. 저도 조금 불안해지더라고요. 근데 이 A라는 분은요, 이 아이에게 상당히 자상하게 숙제도 내주고 또 시험 기간이 되면 또 시험 문제도 꼼꼼하게 챙겨온 것으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이 A분에게는요, 그런 행동은 아이에 대한 관심이고 또 사랑이고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가 시험 기간을 알려올 때면 그때부터 모든 저녁 약속은 뒷전이었습니다. 문제들을 내고 90점을 받으면 칭찬보다는 다음번에는 반드시 10점을 더 채울 것을 요구했고 또 체근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제자리 걸음이었다고 합니다. 시험 전에 분명히 짚어주었는데 이 시험만 치면 번번이 틀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참고 참았다가 도저히 안 됐을 때는 막 소리를 질러버리는 거죠. 도대체 너 머리는 누굴 닮았냐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그래도 내가 소위 지성인 중에 지성인인데 내가 애한테 무슨 짓을 하는가 라는 자책이 들 때면은요,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지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데 막 시간이 이제 촉박해져 오니까 막 더 불안해지면서 오히려 그런 횟수가 더 늘어나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은요, 이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부 앞에서 아빠는 늘 걱정과 불안, 그리고 또 화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또 아이는 늘 그런 아빠 때문에 위축되고 또 늘 자기 자신도 답답했겠지요. 그러면서 제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스스로가 미웠겠습니까? 또 자신이 미우니까 또 눈물도 막 흘리게 되고 막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서 왜 그럴까라는 거. 자, 첫 번째는요, 이 A분과 같은 그 부모의 불안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또 두 번째는 이 A분과 이 아이 사이에는 어떤 심리적인 기제가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A분과 같은 부모의 불안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자, 어렸을 때부터 공부만 강요하는 부모 밑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모가 되어서 그 부모와 똑같이 아이한테 공부하는 것을 다그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부모는 아이에게 공부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공부가 아닌 다른 것은 별로 가치가 없으니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라도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명시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암묵적으로 이 암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기대한 만큼 공부를 못한다면 아이는 스스로 세상을 암담한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공부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못하니 이 세상에 대한 암담함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의 불안이 이 아이의 삶을 망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부모 자신의 어떤 그런 내면적인 그런 어떤 문제들, 또 해결되지 못한 어떤 자신의 숙제들, 이런 것들을 또 자신의 자녀에게 그대로 강요한다라는 거는 어쩌면 저는 정신적인 범죄다라고 이야기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겁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하나의 개체인 거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또 하나의 개체인 겁니다. 분리된 존재예요. 어떻게 부모가 다 하지 못한 것을 이 아이가 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저도 아마 암시적으로 암묵적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요, A분과 I 사이에는 어떤 심리적인 기제가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심리적인 기제는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계의 80% 이상이 이 심리적인 기제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인 기제만 잘 해결해도, 잘 조절해도 관계의 80% 이상은 해결된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파워풀한 심리적인 기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과정을요, 이 심리적인 기제를 투사적 동일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는요, 원가족으로부터, 즉 원가족의 부모로부터 내면화된 공부와 관련된 자신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자신의 불안을 아이가 공부 못한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아이가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불안하고 걱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요, 그 부모의 걱정과 불안한 탓으로 공부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뭔가 쌍방간의 상호적인 어떤 문제의 어떤 출처를 탓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투사라는 방어 기제와 동일시라는 방어 기제 두 가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누구의 탓으로 돌리는 것, 누구 때문이다 하는 방어 기제, 심리적인 기제는 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동일시는 하나가 되는 거죠. 똑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누구 탓으로 돌리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둘은 아주 같은 모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사적 동일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투사를 했나요? 아이가 먼저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먼저 한 겁니다. 부모가 먼저 자신의 불안과 걱정의 탓을 아이가 공부를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으로 아이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그 부모로 인한
희생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 부모는요, 자신의 공부로 인한 걱정과 불안을 없애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요, 그 아이를 통해서 그것을 더 확인하고 더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상관계 이론가들에 따르면은요, 자신의 원가족으로부터 내면화된 이 불안과 이 걱정과 이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요, 누군가로부터 확인해야 되는데, 누군가로부터 확인받고 싶은데, 바로 그 누군가가 바로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를 통해서 자신의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을 확인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래서 어쩌면은 어린 시절에 자기와 똑같은 그 모습을 지금의 자식이 갖기를 원하는 거죠. 물론 머릿속으로는 절대로 원한다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의식으로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할 겁니다. 근데 무의식적으로는 원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는. 그래서 또 다른 자기의 모습을 가진 그 자식을 탄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그 자식을 보면서, 지켜보면서 어렸을 때 자기 자신을 계속 들추어내는 겁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이 다이나믹한 역동성을 우리 부모들 중에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요?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더 이상 자식을 통해서 어린 시절에 자기 자신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자식을 아끼는 거고, 진짜 그렇게 해야만 이 자식은 부모하고 분리가 되어서 자신만의 세상을 찾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 못하게 하는 그 심리적인 기제가 바로 투사적 동일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그 부모와 자식과의 그 관계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도돌이표로 계속해서 이렇게 악순환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해결하기로 들어가 보면은요, 먼저 이 아이가 공부를 잘 하게 하려면 먼저 부모의 불안부터 처리해야 합니다. 그 불안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출처는 지금의 자식이 아니라 원가족, 특히 원가족의 그 부모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또 그 부모는요, 또 그 원가족, 또 그 원가족, 계속해서 몇 대를 거쳐서 계속 대물림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불안하다라는 것은요, 이 성장 과정에서 안전하지 못한 상태이고 보호받지 못했다라는 반증입니다. 자신의 불안을 인정하고 그대로 바라봐야만 합니다. 자신에게 어떤 불안이 있는지 알면 불안이 물결칠 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비슷한 불안이 밀려오면 내가 좀 심하구나, 또 내 문제로 아이한테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두 번 그렇게 느끼기 시작하면은요, 행동의 변화가 옵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내 불안은 물론 아이의 불안 역시 낮아집니다. 그 결과 안정감을 되찾게 되고 성취감도 생기게 되면서 스스로가 괜찮아진 사람으로 인식되어집니다. 새롭게 되찾은 안정감, 성취감, 자긍심, 이러한 것들은 자신에게 다시 재내면화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재내면화된 것일까요? 원가족? 자식? 바로 자기 자신에 의해서 재내면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족의 부모에 의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노력으로 다시 내면화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감을 재내면화할 때만 아이가 온전히
공부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은요, 하루에 12만 와트의 전기 에너지가 여기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자, 12만 와트의 전기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에 에너지를 쓸 것인가? 나의 성장과 발전, 성숙의 에너지를 쓸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실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부모의 자녀들의 미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에 대한 사례를 들려드리면서 투사적 동일시라는 심리적인 기제 혹은 방어 기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투사적 동일시가 작동되지 않도록, 또한 작동되더라도 거기에서 잘 분별해서 잘 조절해서 지금의 관계보다 더 좋은 관계, 그래서 각자 자기 자신에게 써야 할 에너지로 마음껏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